안녕하세요. 늘 유튜브 사연 채널을 품에 끼고 사는 6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항상 듣기만 해오다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보내려고 하니 첫사랑한테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떨리네요.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나이인지라 오늘 사연은 우리 큰 며느리를 통하여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직접 적는 그것보다는 훨씬 전달력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에요. 서론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된 이유를 말씀드려야겠죠? 저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니,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그중 막내 아들 내외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말이죠. 돈이 필요할 때만 저를 엄마, 시어머니 대접을 했던 그 아이들. 제게는 깊은 상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막내 아들이 제게는 그런 아이였어요. 제 가슴으로 낳은 아이였죠. 승민이 그동안 잘 지냈어? 야, 우리 승민이는 그동안 키가 쑥쑥 컸네? 누가 보면 승민이 5학년은 된 줄 알겠다. 승민아, 어때? 여기가 승민이 방이야. 아저씨가 승민이 온다고 방도 싹 치우고 벽지도 새로 발랐는데. 승민이 마음에 별로 안 드나? 우리 승민이 혹시 좋아하는 색깔 있어? 있으면 아저씨한테 다시 말해줘. 아저씨가 금방 승민이 방 멋있게 꾸며줄게. 응? 승민아 어때? 아저씨가 승민이 온다고 특별히 하신 거래. 우와, 엄청나게 멋있다. 승민아, 침대도 있어. 미안해요, 재환 씨. 애가 낯을 아직도 많이 가려서. 승민아, 아저씨한테 감사하다고 해야지, 응? 네가 직접 아저씨가 골라준 옷 입고 간다고 잔뜩 들떠서 와놓고서는 나 참... 애가 아직 부끄러운가 봐. 아니야, 나 안 부끄러워. 그냥... 아저씨, 저랑 엄마 진짜 여기서 살아도 돼요? 우리 이제 여기서 계속 아저씨랑 은성이랑 같이 살아도 돼요? 나 진짜 은성이 형 되는 거 맞죠? 은성이 내 동생 맞죠? 그럼 우리 승민이가 은성이 형이지. 누가 형이야? 승민아, 정말 고마워. 아저씨랑 은성이 좋아해줘서 정말 고마워. 아저씨가 우리 승민이랑 은성이랑 엄마한테 정말 잘할게. 정말 고마워, 승민아. 나도 아저씨한테 고마워요. 우리 엄마도 지켜주고 나도 예뻐해줘서. 그리고 우리 은성이 같이 귀여운 동생도 만나게 해줘서. 저는 결혼을 2번 하였습니다. 한 번 하기도 어려운 결혼을 2번이나 했다며 제 친구들은 저보고 대단하다 우스갯소리로 농담하고는 해요. 그러게요. 제가 생각해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 첫 번째 결혼은 우리 큰아들을 낳은 것 빼고는 모든 게 실수였던 결혼이었어요. 원치 않은 임신으로 한 결혼은 늘 울음소리와 고함이 가득했죠. 첫 번째 남편은 우리 큰아들이 돌잡이가 되기도 전에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뒤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혼자서 아이를 키워왔어요. 그러던 중 제 2번째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그 사람 역시 사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세상에 태어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의 친모는 아이를 낳은 뒤 세상을 떠났고요. 전생에 어떤 인연이었던 건지 저와 남편은 각자의 아이를 데리고 함께 만나 새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천만다행히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우리 큰아들 역시 그 사람을 제 친아빠라 여기며 잘 따랐어요. 저는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우리 막내 아들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보다도 더 많이 사랑해주고 애정을 주며 키웠습니다. 그렇게 저희 4사람은 가족이 되었어요. 아니,
제 아빠가 죽었으면 은성이 쟤는 어떻게 되는 거야? 친척이라고는 미국에 사는 고모 한 명이라며. 아유, 그럼 뭐 은성이 쟤는 자기 고모 있는 대로 가겠네. 아무리 제 자식처럼 키웠다고 해도 결국은 자기 배 아파 낳은 새끼만 품게 돼 있어. 아유, 그럼 그걸 말이라고 해? 승민이 엄마도 은성이 아빠 살아있을 때야 은성이한테 정간 거지. 나 같아도 솔직히 은성이까지 떠안는 거 힘들지. 은성 아빠가 남겨준 거래봤자 여의도에 아파트 한 채라며. 그것 가지고 어떻게 아들 두 놈을 장가까지 보내고 할 거야? 대학 등록금도 좀 비싸? 하지만 아들 여성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던 해 남편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주변 사람들은 제가 우리 막내 아들을 고모한테 보내버릴 게 뻔하다며 뒤에서 수군거리게 바빴습니다. 그것도 장례식장에서, 그것도 우리 아이들 앞에서 말이죠. 우리 큰아들은 사람들이 수군거릴수록 막내 아들 녀석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저딴 말 신경 쓰지 말라는 듯 말입니다. 막내 아들 녀석은 그저 고개만 푹 숙인 채 울고 있었고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데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사람들이 말릴 새도 없이 저는 수군거리는 그 인간들한테 육개장을 쏟아 부었습니다. 내가 내 새끼들 당신네 자식보다 훨씬 잘 키울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내가 내 새끼들 엄만데 우리 애들을 어디를 보내고 누구를 버려?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왜? 니들은 그럴 자신 없나 보지? 그래, 그러니까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남 뒷얘기나 수군거리고 있겠지.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승민이, 우리 은성이 내 새끼야. 내 새끼들을 니들이 뭔데 수군거려? 대학? 장가? 걱정하지 마. 니들 자식보다 훨씬 훌륭하게 키울 거고 내가 내 새끼들 보란 듯이 다 잘 키울 거니까. 승민이, 은성이 그만 울어. 니들이 왜 울어? 엄마가 있는데 너희가 왜 울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너희들 아빠한테 창피하지 않게. 내 새끼들, 니들 엄마가 죽을 때까지 잘 키울 거야. 걱정하지 마. 자식이 꼭 내 배 아파 낳아야 자식인가요? 어찌됐든 나와 인연이 닿아서 내 자식으로 만난 거면 그 아이는 내 피부치이고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새끼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말 저 말을 지켰어요. 남편이 남겨준 여의도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되팔고 다시 다른 아파트를 사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열심히 재산을 불려나갔습니다. 보험 설계사 일까지 해가며 악자까지 돈을 굴렸어요.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울던 그 모습을 일부러 제 가슴에 새겨 넣었습니다. 혼자서 집안을 이끌어가는 게 힘에 부칠 때면 일부러 그날의 상처를 떠올려 더욱 악착같이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내 아이들 정말 잘 키워내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우리 남편과 내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우리 은성이 너무 멋있다. 너희 아빠도 너 이렇게 결혼하는 거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일찍 가서는 우리 막내 아들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아유, 내가 주책이다. 그렇지? 은성아, 우리 막내 아들 엄마가 고맙다. 우리 인성이가 이렇게 잘 커줘서 엄마는 정말 고마워. 아유, 엄마, 좋은 날 왜 울어? 은성이 너도 그만 울어. 누가 보면 마마보이라고 그래 임마. 좋은 날 그만들 울어. 알았지? 여보, 엄마 손수건 좀. 어머니, 좋은 날 왜 울고 그러세요? 도련님도, 아니지? 서방님도 이제 그만 울어요. 아유, 나까지 눈물이 나네. 서방님, 결혼 축하드려요. 서방님 덕분에 저도 이제 형님 소리 듣게 됐네요. 네, 형수, 감사합니다, 형. 고마워. 사람들이 나한테 왜 고모 안 따라가서 엄마 괴롭히냐고 했을 때 그때 형이 내 편 들어준 그거 나 아직도 기억나. 엄마, 고마워요.
나한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엄마가 내 엄마고 우리 형이 내 형이야. 나 진짜 잘 살게.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온 덕에 서울에 내 집도 있고 작지만 내 건물도 갖게 되었죠. 큰아들 결혼할 때도 집 한 채 사주었고 우리 막내 아들 결혼할 때도 집 한 채 턱하니 사주었습니다. 막내 아들 결혼식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저 기특하고 대견했고 더 많이 해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었죠. 서로 좋은 배필로 만나 잘 사는 우리 큰아들 내외처럼 막내 아들도 그저 잘 살아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했고요. 하지만 그건 순전히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결혼 이후 참 많이도 변하기 시작했죠. 여자는 남자 잘 만나야 한다고들 하지만 그건 남자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결혼 이후 제 안사람한테 완전히 휘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변하기 시작했죠. 그걸 느끼게 된 건 제가 유방암 판정을 받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그래도 큰며느님 덕에 발견하신 거예요? 며느님이랑 같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안 하셨으면 괜히 병 키우실 뻔했어요. 물론 림프 쪽으로 절제는 해야 하지만 방사선 치료까지 안 가셔도 돼요. 환자분 전혀 걱정하실 것 없고요.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 기분 좋게 지내시다가 수술 날짜에 맞춰서 병원 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럼 수술날 뵙겠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조직 검사하라고 했을 때 진짜 가슴이 철렁했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니. 전이 된 것도 없고 선생님 말씀대로 이 정도면 연기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수술만 잘 받으시면 돼요. 아셨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정말. 아이고, 얘 지영아. 엄마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네가 걱정하지 말라 놓고 울기는 왜 울어? 내가 그래도 우리 큰며느리 덕에 죽을 고비 넘겼네. 아이고, 그만 울어. 누가 보면 엄청 큰일인 줄 알겠다, 얘. 울지 마. 우리 빨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 아유, 나 배고파서 죽겠다. 네, 얼른 밥 먹으러 가요.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그 사람이 어머니랑 신나게 데이트하다 오라고 용돈도 많이 줬어요. 얼른 가요. 저나 저희 큰아들이나 늘 하는 말이 큰며느리가 우리 집 복덩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큰아이가 늘 저를 데리고 건강검진을 다닌 덕에 정말 아주 극초기에 유방암을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물론 림프 절제를 해야 했지만 그게 어딥니까? 방사선도 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수술하고서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만 하면 되니 저는 인생을 새로 살 기회를 얻은 것 같았어요. 그저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모레 수술하신다면서요. 그이한테 얘기 들었는데 저도 너무너무 찾아뵙고 싶긴 한데 아무래도 뱃속에 아이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요. 괜히 병원 가서 아픈 사람들만 보면 애한테 안 좋을까 봐서.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회복하시고 집에 오시면 그때 찾아뵐게요. 에이, 서운하신 거 아니죠? 다 우리 꼬물이 생각해서 그런 거 아시잖아요. 어머니 손주를 위해서. 어머니, 그럼 모레 수술 잘 받으시고 힘내시고 오세요. 엄마. 윤경이 아무래도 임신 초기라 좀 그럴 것 같아서. 어차피 형수랑 형 간다며. 괜히 우리까지 가면 심란하기도 하고. 장모님이 그러시는데 임신했을 때 괜히 아픈 사람들 많은 데 가면 아기한테 안 좋은 기운 간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엄마 퇴원하고 집에 오면 그때 갈게. 알았지? 그래. 애가 중요하지. 그래, 엄마는 신경 쓰지 마. 나도 너희 형수가 더 편해. 역시 우리 엄마. 역시 엄마는 멋져. 엄마 모레 수술 잘 받고 퇴원하고 집에 오시면 그때 갈게요. 끊어요. 우리 지금 모임 가야 해. 그래요. 병 상태가 심각한 것도 아니었고 저도 괜히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 내외는 솔직한 것인지 무심한 건지
저도 아픈 사람인데 아픈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괜히 안 좋은 일만 생긴다, 안 좋은 기운 받는다고 했다며 제 장모가 한 얘기를 앞세워 자기들은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당시에는 참 서운하더라고요. 그래도 아픈 거라고. 나를 병균 취급하는 것 같아 괜스레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는 그 통화 내용을 큰아들 내외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별것 아닌 일로 형제간의 오해가 상할까 봐서 그저 저 혼자 서운하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막내 아들 내외는 병원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어요. 전화 한 통도 없었죠. 큰며느리 혼자서 제 수발을 다 들고 씻기고 먹이고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큰아들 녀석은 출근하기 전 퇴근하고 나서 제가 입원해 있는 병실을 꼭 들렀고요. 요즘 애들 말로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다고 하던데 이게 웃기고 슬프다는 뜻이래요. 참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었던 게요. 큰아들 내외만 들락날락하니 같은 간호사들이 제가 아들 하나만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 정도로 막내 아들 내외는 단 한 번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저를 간절하게 찾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는 줄 아세요? 어머니, 제 친구 중에 저랑 딱 3개월 차이로 아기 낳은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 뭐 받은 줄 아세요? 시어머니가 떡두꺼비 같은 손주 낳았다고 샤넬 클래식백 사줬대요. 어머니, 저도 클래식백 갖고 싶은데. 네, 자기가 뭐 갖고 싶은 거 있을 때, 그것도 아니면 자기네들한테 돈이 필요할 때, 딱 그 2가지 경우일 때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큰아들을 낳았을 때 산후조리 한번 제대로 못해서 평생을 고생했어요. 그게 늘 제게 한으로 깊게 남아있었죠. 그래서 우리 큰며느리가 아이 낳을 때도, 막내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도 며느리들 조리원은 제가 가장 좋은 곳으로 잡아주었습니다. 뭔가를 바라고 그렇게 챙겨준 건 아니었지만 며느리 둘이 너무 다른 반응을 보여 그것도 참 비교가 되었죠. 큰며느리는 어머니 정말 안 그러셔도 된다, 이렇게 좋은 남편 키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에 비해 막내 며느리는 요즘 강남 엄마들은 이런 조리원을 간다더라, 아이의 인맥은 엄마가 어디 조리원 출신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더라, 연예인들이 가는 조리원을 해달라,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 비교가 안 되고 백이 나요. 그저 30살 어린 나이에 아직 철이 없어서 친정에서 막내로 커서 그러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가면 갈수록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대놓고 저를 무시하고 저를 돈줄로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고은성! 너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 때려치우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업을 하겠다고 엄마한테 대뜸 돈을 달라는 게 말이 돼? 그래, 인성아, 네가 사업하는 거 좋아. 그래도 네가 하는 사업이면 정확히 알아보고 해야지. 재수 씨 친구가 하는 거라고 그냥 덥석 믿고 하면 어떻게 하냐? 어? 아니 형, 이거 진짜 확실한 거야. 윤경이 친구 중에 자수성가해서 돈 버내라니까. 아 엄마,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아 제발, 엄마 아들 못 믿어? 은성아, 엄마 생각도 그래. 아무리 윤경이 친구가 그걸로 뭐 잘 읽었다고 해도 그거는 그 친구가 한 거고, 사업도 사람마다 맞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는 거잖아?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어머니, 에이, 그건 아니죠. 솔직히 어머니, 사업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어머니를 저희 친정엄마처럼 생각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물론 건물도 있으시고 하지만 솔직히 그거 돌아가신 아버님이 남겨주신 아파트로 그냥 사고팔고만 반복하신 거 아니에요? 뭐 떴다방 이런 거. 동네 아줌마들 얘기만 듣고 하신 거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이 사람은. 재수씨, 말씀이 좀 그렇네요. 재수씨는 친정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아니죠. 동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어머니가 어떻게 하신 건데
얼른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어머, 제가 나쁜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아니, 어머니, 저는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어머님이 지식이나 정보도 많이 부족하셨으니까 업자들 말 듣고 하신 거라고 그냥 그런 얘기. 아, 됐어요. 알았어. 엄마랑 형이랑 매번 나 못 믿고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아유, 그래. 내가 그냥 욕심 한번 내봤어. 내가 그럼 그렇지. 그렇지, 엄마? 내가 뭘 하겠어? 나는 그냥 월급이나 받고 사는 거지. 뭐 나중에 형이 사업한다고 그러면 덥석 줄 거 아니야? 나는 뭐 그때 형 옆에서 콩고물이나 받아먹지 뭐. 알겠어요? 우리 먼저 갈게. 아유, 은성아. 예, 은성아. 참, 싹수도 없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왜 저 때 강하게 나가지 못했는지 후회가 됩니다. 우리 큰아들이 그랬었거든요. 제가 막내 아들한테 유독 약하다고요. 인정합니다. 아무래도 그 아이가 제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이유로 혹시나, 아주 혹시나 노여움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게 늘 미안하고 마음에 걸렸거든요. 큰아들한테는 제가 쓴소리도 많이 하고 단호했는데 막내 아들한테는 그게 잘 안 되었어요. 어쩌면 저의 그런 행동이 상황을 이 지경까지 끌고 왔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제 탓만 하기에는 막내 며느리가 저를 너무 무시했습니다. 아니, 툭 하면 어머니 결국은 떴다방 같은 거 하신 거 아니냐는 둥 웃는 낯짝으로 저딴 말을 해댔습니다. 떴다방이라뇨. 참, 내가 우리 아들들이랑 남편한테 부끄러움 하나 없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거기다가 그 불려우 같은 것은 자기 친정부모와 저를 비교했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이 대학 동창회가 있는데 아차차 어머니는 대학을 안 나오셨지? 이런 말을 해마다 했어요. 무슨 붕어 대가리도 아니고 매해 그걸 깜빡한다고요? 그 불려우는 일부러 저렇게 저를 자기 친정부모보다 못하다는 듯 무시해댔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크게 한번 터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날은 바로 저희 남편 제삿날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서 어떡하지? 거래처에서 무조건 와달라고 해서 내가 내일은 아버지 제사 못 갈 것 같아. 윤경이도 지금 몸살나서 당장 어디 나가기도 힘들고. 미안해. 형이랑 형수한테도 미안하다고 꼭 전해줘. 결국 막내 아들은 회사를 때려치우고 제게 돈을 가져가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툭하면 일 때문에 제사를 못 온다고 한 게 여러 해였습니다. 그놈의 중요한 일은 어째 제 아비 제삿날에만 터지는 건지, 그리고 왜 꼭 막내 며느리는 그날에만 몸이 안 좋거나 친정에 일이 생기는 것인지 참 답답했습니다. 그저 일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자 하고 큰아들 내외와 남편의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제사를 지내고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죠. 야, 너 어디야? 기집애. 너 지금 파라다이스 리조트 맞지? 네 막내 아들 내외랑 온 거야? 아이고, 좋겠다, 좋겠어. 자식들이 이런 데도 데리고 오고. 야, 나도 여기 놀러 왔어. 우리 개모임 하는 친구들이랑. 어디야? 잠깐 들러. 얼굴이라도 좀 보자.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집이구만. 네가 잘못 본 거겠지. 우리 막내 아들 지금 출장 갔어. 며느리는 몸살 났다고 꼼짝도 못한다고 했고. 아이고, 그나저나 팔자 좋네. 놀러도 다니고. 어머, 아니야. 쟤 운송이 맞는데. 운송이 씻고 맞구만. 손주도 데리고 왔네. 야야, 기다려봐.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내줄 테니까.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도 어이가 없어요. 친구가 보내온 사진에는 정말로 막내 아들 내외가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손주 녀석을 유모차에 태워 거니는 모습이었죠. 사진을 보는데 며느리가 나를 무시했을 때보다도 막내 아들 녀석이 제게 돈을 달래며 소리를 질러댈 때보다도 화가 났습니다. 그 즉시 막내 아들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너 대체 뭐하는 놈이야? 네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너희한테 같이 다니자고 하든 뭘 하든 네 아빠 기일이야. 그거 하나 챙기는 게 싫어서 네 가족한테 사방팔방 거짓말을 하고서는 네 처랑 새끼 데리고 놀러가? 응? 네가 제정신이야?
네 안사람 당장 바꿔. 얼른 안 바꿔? 여보세요. 어머니, 화나셨어요? 네, 그게 우리 태양이 태어나고 나서 이 사람도 바빠가지고 가족끼리 같이 다닐 시간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가족? 그래. 너한테는 가족이 네 남편이랑 네 자식뿐이지? 응? 예. 그래. 너희 세 식구끼리 잘 살아. 알겠니? 나는 너희 가족 안 할 테니까. 아이고 그래. 네가 치사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네. 나 너희 가족 안 하려니까 너희도 내 집에서 나가라. 나가서 너희 세 식구 알아서 도란도란 살아. 어디서 말이야. 제 아버지 길을 내팽개치고 말이야. 제가 막내 아들한테 해준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나서 그것들 불이 나게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와서는 손주 녀석을 빌미로 삼아 제게 무릎 꿇고 빌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잘못했다고 말입니다. 그 말에 제가 속아 넘어갈 리가 있겠어요? 다 필요 없으니 그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도 없고 너 같은 며느리 둔 적 없다고 말이에요. 나가. 안 나가? 예. 너 내가 언제 한번 너한테 너희 시아버지 기일에 음식 준비하라고 한 적 있니? 있어? 나 너나 큰애한테 한 번도 너희 시아버지 기일이며 명절날 음식 준비하라고 한 적 없다.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해봐서 내 며느리들은 그런 고생 시키지 말아야지. 나 그 생각으로 너희 대했어. 내 딸처럼 대했다고. 그런데 차려진 상 앞에 와서 절 한번 하는 게 그게 어려워서 말이야. 그게 싫었어? 아이고, 제 몸 아프다고 남편 시켜서 거짓말을 하질 않나. 아들이라는 놈은 좋다고 같이 거짓말이나 하고. 됐어. 됐으니까 가. 나도 너희랑 가족 안 하련다. 가! 얘 큰애야. 저분들 얼른 집 밖으로 나가게 해드려라. 응? 아이고, 여기 있는 것도 얼마나 좀이 쑤시겠니? 얼른 내보내. 큰아들 내외를 시켜 모든 것들을 내 집에서 내보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울고불고 떼를 쓰는 손주 녀석이 안쓰러웠지만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아버지 제사에 거짓말을 하고서 안 오다니요. 그것도 자기네 식구끼리 놀겠다고. 아휴, 정말 너무 화가 나고 가슴에서 열불이 끓어올랐습니다. 막내 아들 내외는 제 큰형 내외한테 큰 소리를 들을 대로 들은 것인지 그 다음 날부터 우리 집 문지방이 닳도록 찾아와서 잘못을 빌었어요. 저한테 미안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그 집에서 제가 나가라고 할까봐 무서웠던 거겠죠.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저 막내 아들 녀석이 와서 울고불고 죄송하다 하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서 그것들을 다시 받아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죄송하다며 효자 효부 노릇을 하던 막내 아들 내외의 모습은 얼마 가지 않아 사라졌어요.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죠. 네, 도움이 필요할 때만 저를 찾았고 다른 때는 제게 전화 한 통 얼굴 한번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제가 그것들과 인연의 끝을 보는 그날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날은 바로 막내 며느리의 친정엄마 생일날이었습니다. 일단 그날 사건의 진상을 말하기 전에 제가 또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것 먼저 말씀드려야겠군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희찬이랑 희준이가 할머니 드린다고 만든 케이크예요. 할머니 사진 보고서 열심히 따라 그린다고 그렸는데 솔직히 모양이 좀 그렇긴 해요. 아니야, 할머니, 이거 진짜 할머니랑 똑같죠? 나랑 희준이랑 할머니 얼굴 100번 넘게 보고 그렸어요. 아빠는 할머니랑 완전 똑같다고 했는데 할머니 똑같죠? 그래, 똑같네. 우리 쌍둥이들이 할머니 케이크 만들어줘서 할머니가 너무 좋네. 고마워 내 새끼들. 아유 고맙다 얘들아. 내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고마워. 고맙다 우리 큰아들. 아니야 엄마 당연히 해야지.
은성이네는 뭐 처가 식구들이랑 이전부터 약속한 거라서 어쩔 수가 없다네. 뭐 은성이네 오면 그때 또 한 번 식사하면 되지. 그럼 괜찮아. 우리 쌍둥이들이 할미 준다고 선물까지 만들어 왔는데 나는 오늘이 제일 좋아. 그렇지 우리 쌍둥이들. 제 생일날 막내 아들 내외는 자기 처가 식구들과 중요한 가족 행사가 있었다며 제 생일보다 먼저 선약을 한 거라 올 수 없다고 했었어요. 생일이 뭐 별거냐. 매년 오는 게 생일인데 괜찮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으로는 서운하죠. 소중한 내 아들들과 며느리, 손주가 한자리에 모여 그저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싶었는데 그것조차 어려웠으니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 내외가 처가 식구일 때문에 못 온 게 아니란 걸 알았을 때 그때가 더 서러웠어요. 여보, 동서 카카오 스토리 봤어? 나 참... 아니, 이건 아니지. 아우, 또 올라간 건 그렇다 쳐도 올리지 말던가. 어머니도 뻔히 다 보시는 거 알면서. 아니 그리고 그것도 그래. 친정 식구들이랑 간 거면 그래도 낫지. 자기 친구네 부부랑 같이 놀러 간 거를 아니 거짓말을 해도 정도껏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 서방님한테 어떻게 하셨는데 서방님도 진짜 너무해. 결혼하고서 완전히 변했어. 아휴, 일단 엄마한테는 굳이 말씀드리지 마. 엄마 안 그래도 은성이네 안 왔다고 서운해하시는 거 뻔히 보이는데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내가 그 자식 서울 오면 다시 얘기할게. 아들 내외가 부엌에서 한참을 안 오길래 찾아가 봤더니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내외는 자기 처가 식구들과 여행을 간 것이 아니었어요. 친구네 부부와 함께 여행을 간 것이었죠. 그때는 서운한 그것보다도 내가 막내 아들한테 혹시 엄마로서 부족하게 한 것이 있었나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분명 그 불려우 같은 것과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막내 아들은 누구보다도 저를 사랑했고 자기 형을 사랑했으니까요. 그러면 안 되지만 미움의 화살은 막내 며느리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요. 그렇게 제 아내는 막내 아들 내외에게 받은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그 불려우의 친정엄마 생일이 된 것이었죠. 저는 우리 큰며느리 친정 부모님께 했듯 그 불려우의 친정 부모에게도 자그마한 선물을 보냈습니다. 저는 항상 그래왔어요. 내 아들들 안사람의 부모라면 나에게도 고마운 사람이니 늘 챙겼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 생신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어머니,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능력 있으시고 건물도 갖고 계시고 돈을 아주 많이 버시는 우리 어머니. 어머니, 저희 친정엄마 생신인데 용돈 좀 보내주세요. 네? 아셨죠? 그래 엄마. 우리 장모님 생신인데 막내 아들 기 좀 살려줘. 알았지? 내가 또 우리 장모님한테 완전히 사랑받는 사위거든. 엄마 알았지? 꼭이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카톡으로 계좌 보내놓을게요. 저는 제가 뭘 잘못 들은 건 줄 알았습니다. 그 불려우 같은 게 또 아무렇지 않게 제게 돈을 보내달라며 연락을 해왔어요. 내 생일에도 내 수술에도 연락 한 번 없던 것들이 자기 장모, 자기 친정엄마 생일이니 돈을 보내달라고 연락을 해오는데 정말이지 화가 나다 못해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전화통만 붙들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전화가 끊긴 줄 알았나 봐요. 전화가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도 모른 채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그런데 어머니 말이야. 언제까지 아파트 명의 우리한테 안 넘겨주실 거래? 그런 거 보면 어머니 자기 친엄마 아닌 거 너무 티내는 것 같아. 아니 솔직히 말해서 당신을 친자식처럼 여기셨으면 당연히 아파트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해주셨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땐 분명히 아주버님네 집은 명의 바꿔주셨을걸? 아우 정말 서운해. 자기는 아무 말도 못하고 착해서.
그래서 내가 자기 대신해서 이렇게라도 어머니한테 돈 뜯어오는 거 아니야. 알지. 나도 자기 아니었으면 내가 엄마랑 형한테 그런 대우 받고 있다는 거 인지도 못했을 거야. 참, 나도 이럴 때 좀 서럽다. 기다려봐. 내가 조만간 엄마 꼬드겨서 내 명의를 돌릴 거야. 그리고 나서 그때는 자기랑 나랑 우리 태양이 이렇게 세 식구 단란하게 살자. 장인 장모님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어우, 착해서 그래, 자기야. 우리 셋이서 잘 살면 되지. 그 전에 어머니한테 받아놓을 만한 거 있으면 싹 다 받아서 자기 명의로 돌려놓아야 해. 알았지? 다음 주에 어머니한테 가서 며칠 동안 알랑방귀 좀 끼고 살살 알아내자. 꼭. 정말 소름 끼치죠? 저는 저 대화 내용을 듣는데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눈이며 입에서 울음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큰아들 녀석 도시락은 못 사줘도 막내 아들 도시락이라면 어떻게든 챙겨서 보냈고, 힘든 시절 없는 형편에도 학원 보내겠다고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내가 마음을 쏟아서 키웠는데, 그런 내 아들이 내 뒤통수를 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무섭고 서러웠습니다. 엄마,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할게. 어머니, 물 좀 드세요. 참, 사람 일이란 게요. 희한하죠? 제가 이전에 제 핸드폰을 뭘 건드려 놓은 것인지 통화하는 것마다 자동으로 녹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내 아들, 그것들의 대화 내용이 자동 녹음되었고, 저는 그것을 큰아들 내외에게 알렸습니다. 당연히 큰아들 내외는 노발대발했어요. 그렇지만 큰아들 녀석은 제가 막내 아들에게 얼마나 애정이 있는지 알았기에 엄마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죠. 제 선택은, 저는 그것들과 인연을 끊는 것을 택했습니다. 어찌 보면 매정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미가 그거 하나 이해 못하냐고요. 네,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가슴이 아파 죽을 것 같지만 그놈과 그리고 그 여우 같은 것과 인연을 끊기로 결정했어요.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랑 그 사람 그냥 농담한 거라니까?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겨우 대화 내용만 듣고 이러는 게 어디 있냐고.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그래, 은성아. 엄마가 미안하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니? 응?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어머니 아들한테 이러세요? 태양이는요? 태양이는 어머니 손주 아니에요? 어머니가 낳은 자식 아니라고 이 사람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시는 거 그거 아니죠? 은성이 내 아들이야. 그 녀석 내 자식이야. 그런데 너 같은 년 말에 속아 넘어가서 똑같이 구는 놈, 그놈은 내 자식 아니야. 그리고 너 내가 말하는데 너 나랑 내 아들 연 끊어놓은 거, 너 그 죄값 분명히 받을 거다. 어디 네 말대로 너희 세 식구 잘 먹고 잘 살아봐. 저게 마지막 통화이자 대화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길래 저 난리가 났냐고요? 저는 그것들이 자기 장모 생일이라고 처가 식구들과 여행을 가 있는 동안 그것들의 집에서 짐을 죄다 빼서 처가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텅텅 비어버린 그 집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그대로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녹음된 통화 내용과 막내 아들이 결혼 후 제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그리고 막내 며느리라는 그년이 용돈이랍시고 제게 가져갔던 이체 명세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흔히들 호적을 파버린다고 하죠. 요즘은 호적을 파는 게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삭제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신청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린다고 하긴 하지만 인연을 정말 끊으려고요. 그리고 한때나마 내 아들이었던 그 아이에게 제가 가져간 사업자금을 갚으라는 소장도 보냈습니다. 잔인하죠? 저도 제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하게 되리라고는, 그리고 그 아이가 저에게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그 아이의 인연은 여기까지였나 봐요. 그렇게 저는 막내 아들을 잃었습니다. 한동안은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자식을 버린 부모가 된 것 같아
울기도 많이 울었고 몹쓸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 내외 그리고 우리 손주들 마지막으로 꿈에 나타나준 남편 덕에 살 수 있었네요. 남편은 젊을 적 그 모습 그대로 제게 나타나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잘 키운 것도 고생 많았다고 고맙다고 말이에요. 자기가 제 어미 손을 놓은 거니 더는 괴로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꿈에서 깨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펑펑 울고 나서 거짓말처럼 속이 시원해졌어요. 어쩌면 제가 괴로웠던 건 그 아이에 대한 미안함보다 남편을 향한 미안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남편이 꿈에서나마 저를 위로해 주어서 제가 다시 숨을 쉬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여행을 하고 있어요. 가끔은 우리 큰아들 내외가 제가 있는 곳으로 놀러와 함께 여행하곤 합니다. 지금 저의 삶은 가장 완벽하고 안정적이에요. 오늘은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이기에 제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잘 살아보려 합니다. 인연은 끊었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선 그 아이의 삶이 행복하길 빌고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제게는 소중한 아들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럼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일렁여서 이만 줄여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럼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